4주차 1강을 맡은 다이아몬드 공인 강사 박미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3유, 3심, 3행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3유 뭐였죠? 꿈, 목표, 계획. 네, 그 다음에 3심 뭐였죠? 확신, 결단, 용기. 그리고 3행, 애용, 교육, 전달. 그리고 이제 3덕까지 오셨습니다. 3덕은 사랑, 용서, 배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네, 하지만 잘 실천이 되던가요?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이 부분이요, 사람이 하는 고민의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 또 네트워커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보상 플랜도 좋은데 너랑은 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상하게 우리 반에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또 막 떠드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주 얌전한 애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애는 좀 이기적인 아이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막 일러바친 아이도 있고. 그런데 학년이 바뀌어도 그런 애들이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한 학년 전체를 봤을 때 성격 너무 이상한 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한 학교 전체를 보면 어때요? 우리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은 내 밑에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생겨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이 꼴, 저 꼴, 별 꼴, 별을 별르는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떻게 내 견고한 조직을, 내 성공의 그물을 잘 짤 수 있을지, 또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비단 비즈니스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쿨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되져요. 왜냐하면은요, 그냥 귀로 스쳐서 지나가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치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운전석 옆에서 10번, 20번을 타고 가도 길을 누가 더 잘 찾을까요? 운전사가 더 잘 찾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의식적인 그런 어떤 행동, 의식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의식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스쿨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고 그거를 복제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연습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조직에 큰 어떤 견고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성공의 그런 그물을 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본질적인 가치죠. 우주의 가장 강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 9.11 테러 때요, 죽음의 순간이 곧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안 그 승객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다 뭐였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다 사랑해였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나 이 원수 꼭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그런 거를 많이 후회한대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너무 바빠서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후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휴대폰 배터리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저도 제가 인생에서 내 삶이 휴대폰 배터리가 10% 남은 것처럼 나도 내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소중해요. 정말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네, 어떻게 하면 나와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함께 동시대에 살게 된 내 가족, 그리고 내 스폰서님, 또 파트너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지구퍼 여러분들과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랑에 많은 그런 덕목들이 있는데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보석 같은 말들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평생 살아온 내 남편도 이해가 다 되던가요? 뭐 금성 여자, 화성 남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전혀 다른 별에서 온 그런 뭐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녀가 넷이 있어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은요, 학기 초에 이제 가방을 싸서 새 공책을 사가지고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다 되도록 공책에다 필기 하나를 안 해요. 그냥 뭐 제일 많이 써봤자 반쪽 정도? 정말 너무너무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뭐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는 항상 이제 뭐 거의 꼴찌였고, 중학교 때까지 알파벳을 못 띄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제가 우리 딸들도 다 그랬으면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딸들은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학교에서도 막 임원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아들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참아도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정말 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대기만성형이야.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아들 맘만 먹으면 잘할 거야. 항상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대기만성이라고 늘 불러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아들은 당연히 대학을 못 갔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고생을 하더니 어느 날 본인이 대학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어요. 참 희한하죠. 대학을 갔는데요. 그 대학을 4년을 어떻게 보낸지 아세요? 전부 장학금을 받고 4년을 졸업을 했어요. 심지어 과대표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과에 전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만드는 아르바이트 있었는데요. 전교에서 수입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 막 세탁기도 바꿔주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 대기만성을 저는 믿게 되고요. 모소대나무. 사람이 좀 늦게 트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 다 다른 교육 환경, 또 다른 가정 환경, 다른 데서 살다가 우리 만났습니다. 다 이해가 될까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 많지 않나요? 네, 제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은요, 이제 해외에 계셨었는데 이제 김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최 사장님을 그 밑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최 사장님 밑으로 김 사장님이 열심히 사람을 가입을 해줍니다. 해외에서 한 10명 정도 가입해줬어요. 최 사장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근데 최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씩씩대고 왔어요. 자기는 저런 또라이 같은 김 사장하고 일 못하겠대요. 아니 어차피 지 밑에 있으면 지가 가져가는 거는 똑같은데 이왕 가입할 거면은 자기 밑으로, 최 사장 밑으로 A라인에 5명, B라인에 5명 이렇게 다를 것이지 어떻게 자기 밑으로 한 줄로 10명을 달 수가 있냐,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급 사업을
처음이면 처음일수록 또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는 다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 좀 부족해도 아니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듯이 우리는 이제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다 이해 안 돼요. 어차피 특히 스폰서님들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점만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저는 장점만 있어요. 안 계세요? 저는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없어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내 장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좀 좋은 점 좀 보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좀 막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숫자 감각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 좀 성격이 괴팍할 수 있어요. 막 행동력이 왕성하신 분들, 또 사려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파트너 중에서도 누구는 제품 체험을 너무 잘하시고, 누구는 강의를 또 너무 잘하시고, 누구는 또 퍼주는 거를 너무 잘하시고, 누구는 리크루팅을 잘하고, 누구는 후원을 잘하고. 그런데 꼭 어떻게 잘하시는 분한테 잘하는 거는 보지 않고 그 열심히 체험하시는 분한테 사장님은 다 좋은데 강의를 못해서 문제예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것까지 못하게 만들 필요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문제다. 내가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만 보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까 보다 무엇을 줄까 고민하라. 여러분은 내가 막 무엇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 기존의 전사에서 국내 A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로얄 마스터를 가기 위해서는 어땠냐면요. 그 밑에 본부장이 4명이 나와야지 됐고요. 또 그 밑으로 국장이 12명이 나와야 됐고 그 밑으로 팀장이 36명이 나와야 됐고 그 밑으로 판매사가 108명이 나와야 됐어요. 딱 보름 안에 딱 맞춰서 각 108명의 판매사마다 약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다 일으켰어야 됐어요. 그게 보름 안에 인위적이지 않고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래요.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어떻게든 안 주려고 파트너한테 더 부담시키려고 해요. 막 이런 어떤 미묘한 줄다리기, 막 심리전, 저는 이런 거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성공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직급은 내가 줄 생각만 해도 되잖아요. 주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직급에서 성공은 진짜 행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줄까 고민하면은요, 사랑 못할 일이 없죠.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이 저절로 붙는다. 우리가 화향백리 인향만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꽃의 향기가 가득하면 말하지 않아도 벌들이 알아서 나비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랑이 충만하면 알아서 사람이 몰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냥 함께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든 따라가고 싶은 사람, 이제 이렇게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사람은 이제 저절로 붙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컨택하고 사랑으로 후원하라. 내 이익을 바라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방을 갈 때도 막 차비 이런 거 생각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너무 멀다, 차비가 아깝다 이런 생각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연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가는 길도 즐겁고, 여행이 사업인지 사업이 여행인지 소풍을 가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성공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위기 사업이라고 해요. 오면 일단 즐거워야지 돼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식사 같은 걸 많이 못 하는데, 전에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막 오실 때 막 전도 부쳐오고 고구마도 삶아오고 막 옥수수 막 이런 거 가지고 오면서 같이 먹으면서 막 너무 뭐 잘한다, 뭐 맛있다 막 칭찬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요, 그냥 만나는 게 즐거워서 뭐 보상 플랜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다녀요. 그냥 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좋은 분들도 모시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의 근원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용서가 된다. 네,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에 맡긴다. 때로는 어떤 것은요, 내게 아닐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정말 아깝지만 또 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맘 떠난 파트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집착하고 놓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너무 따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보고 놓아줬을 때 그 구멍에 더 빈자리에 더 큰 게 와서 채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그 누구라도 잡티가 있다. 네, 멀리서는 다 미인이죠. 요즘에는 셀카가 있어, 뽀샵이 있어가지고 다 너무 예뻐요. 근데 실물 보면은 아유 막 그 잡티도 많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예쁜 아가씨하고 이제 선을 봤대요. 선을 보고서는 신혼여행을 가서 화장 지운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쳐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구나 다 가까이서 보면 잡티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폰서님들에 대해서 막 무대 위에 계신 스폰서님 막 너무 멋지고 막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1년, 2년 함께 하고 또 막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잡티가 보여요. 사람 완벽하지 않으니까 단점이 보여요. 그럴 때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막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잡티가 있습니다. 멀리서 봐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다 잡티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를 인정하라.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다 보시겠어요? 여러분 손 한번, 이 10손가락이 지분이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지분이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요, 그 닉네임이요, 이 시대에 참 애처갑니다. 그게 참 애처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많을까요? 같은 게 많을까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어요. 딱 한 가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아주 혐오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보신탕이에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보신탕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집에 손님이 와요? 그러면 막 치워야 돼요. 막 집에 손님이 오면은 화장실도 치우고 현관도 치우고 막 마음이 바빠요. 우리 남편은 컴퓨터 하고 있어요.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괜찮대요. 됐대요. 대충 하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전체를 봐요. 저는 디테일해요. 나무를 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단점을 보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 그 파트너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장형이고 누구는 가슴형이고 누구는 머리형이죠. 다 있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고 또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지 건축이 되잖아요. 우리 내 산하에서도요, 그냥 뭐 전부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만 내 파트너 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 됩니다. 다 박사학위만 있는 사람들 내 조직에 오면 좋을까요? 아마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될 거예요. 정말 리더라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 멋지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팀워크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하면 마음도 편하고 일도 더 잘 된다. 전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페인트 공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둘이 서로 낮에 막 다퉈요. 다투면 이제 등을 색 돌리고 잡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어갖고 서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페인트를 옮겨야 되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 아무리 낮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밤에는 다 풀고 잡시다. 네, 그 다음부터는 그 밤에는 전부 다 대화를 해서 다 풀고 요만한 감정의 찌꺼기도 없이 잡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등을 돌리고 잔 적이 없어요. 아침에 다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일도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감정에도요,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 어저께 남았던 그 안 좋은 찌꺼기를, 그 쓰레기를 못하나 다음 날까지 가지고 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풀 거는 그날 저녁으로 다 풀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할 때 일도 훨씬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여러분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누가 제일 힘든가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다니는데 나는 그냥 이 나쁜 호르몬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심지어 이게 건강도 망치고 인상도 망치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캐치해요? 내 파트너들이 캐치하고 우리 스폰서님 도대체 왜 저러나 막 이러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망치게 되죠. 저는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항상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비즈니스는 마인드 컨트롤과 포커 페이스가 기본이다. 여러분 9시 뉴스 보시면 아나운서가 막 찡그린 얼굴로 뉴스 전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적 없으시죠? 그 뉴스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전혀 표현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표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프로라고 해요. 아마추어는 어떻죠? 얼굴이 일기예보야. 내가 기분이 나쁜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남편하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파트너들이 다 알아.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리더는 배우다라고 합니다. 정말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내적인 용서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과 포커 페이스라도 해야 돼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뭐부터 해야 돼요? 웃는 척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내적 용서까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라. 네, 정말 내가 감정이 격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그게 인격입니다. 진짜 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분은 막 다 해요. 다 하고 막 한 말 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들은 파트너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욕하거나 비난하면은요 절대로 큰 조직을 만들 수 없어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파트너, 스폰서 이렇게 A, B, C 있어요. A는 B한테 C 욕을 막 해요. 막 B는 동조했어요. 또 B가 가서 C한테 일렀어요. A가 욕했다고. A는 또 C는 A한테 가서 너 왜 욕했냐고 막 따져요. 그러면 A는 내가 욕한 게 아니라 B가 한 거다 막 말해요. C는 또 3자 대변하자 막 이래. 야, 이게 되겠냐고요, 사업이. 3명 모여도 이런데 30명 모이면 어떨까요? 야, 이렇게 내가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조직을 모아도 흐트러지고 조직을 모아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는 거.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좀 참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침묵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다음은 배려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라. 뭐 해불양수라고 하죠. 바다로 모든 물들이 다 들어오죠. 네, 가장 많은 물을 소유하는 게 바다죠. 왜 그래요? 바다가 낮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도 내가 낮아질 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내 안에, 내 품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왔던 물도 다른 데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 상대를 존중하는 거, 참 이런 부분이 배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피는 익을수록 고개를 든다. 벼와 피가 비슷한 것 같지만 누구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누구는 고개를 숙이죠. 네. 안에 내용물이 없을수록 고개를 들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본인을 과시하게 되고, 막 그런 분들은 뭐 내가 혼자 두 줄 다 했다, 뭐 스폰서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막 내가 스폰서 먹여 살렸다, 내가 이 회사 살렸다, 막 이러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그런데 좀 이렇게 내면이 꽉 차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그냥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스폰서님 덕분입니다. 파트너님 덕분입니다. 네, 제가 좋은 회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인품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나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배려의 부분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져라. 때로는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 마음에 평정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담아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사장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는 스폰서님의 권위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정찬호 로얄 크라운 스폰서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박민숙 로얄 크라운 스폰서님께서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물에 새깁시다. 이렇게 스폰서의 권위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시스템 안에서 같이 배우게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간섭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간섭은 누구나 다 싫어하죠. 관심은 다 좋아해요. 관심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기억해주고 저녁에 수고했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게 이제 관심이겠죠. 간섭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갑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요, 나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말한 거야. 양심상 정말 내가 양심의 손을 내고 아이를 위해서 말했는데도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막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잘못한 거 이렇게 했어야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섭은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관심은 하면 할수록 가까워진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하지 말고 칭찬하라. 어떤 분은 이제 신규분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리크루팅을 해서 이제는 세미나에 초대를 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진짜 좋은 강사가 올 뻔했는데 빵꾸가 나갖고 대타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B급은 되니까 한번 들어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오늘따라 우리 스폰서님 왜 이렇게 별로시지?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신규분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보다는 훨씬 더 직급에 대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 파트너도 평가를 하면 정말 파트너를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파트너가 막 칫솔 전달했다고 막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폰서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 같은 시간에 라파를 전해야지 칫솔을 전하냐. 비비가 400대다.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막 소개 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으면 오늘 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파트너가 너무 기가 죽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칭찬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칭찬거리를 찾아내 보세요. 어머 사장님 오늘 처음으로 모르는 분들에게 입을 떼셨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발전하실 것 같아요. 그냥 감탄하고 칭찬하고 작은 거 가지고 박수 쳐주고 네, 이렇게 할 때 네, 훨씬 더 파트너가 사랑 안에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먼저 좋은 멤버가 되었을 때 나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남에게 내가 베품을 받고 싶은 만큼 나도 이제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하기를 원하는 거를 내가 먼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우리 막 단톡방 네, 이런 데서도 내가 먼저 분위기 띄우고 네, 내가 먼저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해보는 거. 네, 이렇게 내가 아주 뭐 단톡방에 뭐 이렇게 이모티콘 날리고 칭찬 글 올리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네, 이렇게 작은 일로 이렇게 멤버로 시작했을 때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나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내 파트너들이 그것을 다 복제한다는 거죠. 네, 라인 관계십입니다. 이 라인 관계십이 이제 배려 속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 스폰서십, 파트너십, 또 크로스십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폰서십 많은 분들이요, 그 파트너는 굉장히 막 불면 날아갈 때라 애지중지 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파트너한테는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냥 막 참고 배려도 잘해요. 그런데 스폰서가 뭐 좀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인색하고 이거를 막 몇 날 며칠 막 몇 달을 심지어 몇 년을 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하려면 파트너 덕분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뭘까요? 사실은 스폰서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십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스폰서가 준 정보 가치를 고마워하라. 내가 스폰서를 통해서 직급 제품을 알게 됐고 직급 회사를 알게 됐고 그쵸? 또 꿈을 알게 됐고 이렇게 또 시스템을 알아서 시스템에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네, 이런 분들께 당연히 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스폰서님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네 정말 가문에 정말 은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폰서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두 라인 중에서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으면은 주로 어느 라인을 중점적으로 더 일을 하십니까? 소실적? 네. 내가 좋은 멤버가 생겼어요. 어디에 가입하시나요? 소실적에? 내가 제품을 살 일이 있어요. 네. 주로 포인트를 많이 한다면 어디에다 합니까? 소실적에. 네.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이 소실적을 하느라고 나에게 좀 소홀하면 그게 그렇게 험담거리가 되나요? 네, 그래서 스폰서님은 나 말고도 많은 멤버가 있는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스폰서님 먼저 성공하세요. 스폰서님 잘 되시는 게 비전입니다. 네, 스폰서님 열심히 하시면 저는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스폰서님 관심만 가져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겠죠? 네, 나로부터의 사업임을 명심한다. 네, 우리 일은 그야말로 직후 비즈니스 오너,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번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내가 1번 사업자로서 내가 두 줄 하는 거고 당연히 나는 왜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나요? 내가 비즈니스 오너니까. 그런데 그거를 스폰서한테 바라고 요구하고 기대고 이런 마인드는 비즈니스 오너, 사장의 마인드가 아니라 종업원 마인드예요. 빨리 그 마인드에서 탈피해서 내가 정말 셀프 리더가 되고 이런 오너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폰서를 예우하라.
네, 스폰서를 예우하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우리는 스폰서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파트너가 더 많으세요? 파트너가 많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몇 명 되지 않는 스폰서를 예우하는 게 사실은 남는 장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많은 파트너들도 나를 예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폰서는 꼭 이상형이어서 완벽해서 예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예우할 때 그렇게 할 때 이 내가 견고한 어떤 그런 성공의 그물망을 짤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십이 없으면 뿌리가 죽는다. 우리 네트워크의 뿌리는 스폰서십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나무가요. 가지는 흔들려도 살 수 있어도 뿌리가 흔들리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스폰서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내 조직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 그 뭔지 아세요? 제가 봤어요. 조직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내 파트너한테 스폰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스폰서 나쁘다고. 이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복제가 되겠죠? 네, 다 복제가 되면서 이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씹은 놈, 씹힌 놈, 들은 놈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스폰서십을 갖는 거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그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가 이제 스폰서십이고요. 또 하나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에 절대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내 조직 계보도 상에 내 아래에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파트너시죠.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또 누군가의 파트너인데요. 내가 스폰서로서 파트너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제 그게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꿈과 목표를 되찾게 해준다. 이 꿈과 목표를 찾게 해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스폰서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는 꿈 전도사가 돼야 돼요. 스폰서를 만나면 막 내 안에서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고 내 꿈이 생각이 나고, 그쵸? 막 정말 스폰서님처럼 되고 싶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 파트너가 주 극점까지 가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부모님, 2번 친구, 3번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가장 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 스폰서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 꿈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 밖에서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다 꿈을 얘기하나요? 누가 꿈을 이루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 무슨 꿈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직 우리가 스폰서님을 만날 때 내 꿈을 다시 살아내고 그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 또 스폰서이시죠. 시스템을 100% 지킨다. 네, 스폰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꼭 능력이 대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게 저는 최고의 스폰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부재는 굉장히 조직원들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이수신 장군이 그러셨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 그래요? 리더의 부재는 이 남은 그 사람들을 오합지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면 나의 부재를 파트너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주세요. 그게 정말 스폰서로서 훌륭한 스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준다.
우리 파트너분들은 밖에 나가서 늘 거절과 오해와 편견과 그런 거에 맞닥뜨리잖아요. 그쵸? 막 가족이 반대하고 막 친구가 상처를 주고, 그쵸?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네, 그 마음을 어디에서 치유받아야 될까요? 스폰서님한테 오면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극복하는 거가 고정관념을 깨는 게 우리 일이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은 꿈을 이루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자신감과 열정을 주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겠죠? 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준다. 정말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맨날 시스템 얘기하면서 본인은 시스템 안 나오고, 그죠? 그리고 맨날 또 애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애용하지 않고, 맨날 스폰서십 얘기하면서 본인은 스폰서 막 안 좋은 험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복제가 돼. 그러면은 이 사람도 똑같이 파트너한테 자기는 시스템 안 나오면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애용 안 하면서 애용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로만 전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는 다이어리 건달이라고 그러나요? 다이어리 건달 양성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행동하는 거가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남는 장사예요. 내가 본을 잘 보여주면은요, 내 파트너들이 함께 이렇게 복제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판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네. 영원히 사랑하고 포용한다. 영원히,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한 평생을 함께할 그럴 동지 아닌가요? 직업에서 같이 성공한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나요? 그럴 뿐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울고 웃고, 네, 제가 만약에 참 자유인이 돼서 막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다 가졌다면 저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냐면 저와 함께 고생을 함께 했던, 동거동락했던 스폰서님, 파트너분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공통의 주제도 많겠어요. 막 그때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고, 네, 얼마나 그 인생에 공통점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함께한 이런 스폰서 파트너들을 당연히 영원히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크로스십입니다. 크로스십은 나의 스폰서의 다른 라인, 이제 형제 라인들과의 관계를 크로스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스십에서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이거는 너무 기본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배려의 미덕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형제 라인과의 관계가 아닐까. 당연히 내 이익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예의 바르고 존중하고 또 칭찬과 격려 해줘야 되겠죠. 네, 이게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팀 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신규들을 막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먼저 내가 칭찬해주고 막 환영합니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또 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도 다른 형제 라인에서 또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반겨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즈니스 상담을 하지 않는다. 우리 형제 라인과의 비즈니스 상담은 뭐라고 배우셨죠? 천둥과 번개입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괜히 처음 이렇게 남들은요, 좀 멀리서 보면 아까 좋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들어가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상담은 누구와 한다? 네, 스폰서님, 그 중에서도 시스템에 연결된 업라인 스폰서와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한다. 어떤 분들은 내 파트너는 내 수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내 파트너한테는 막 긍정적인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형제 라인한테는 힘들다, 솔직히 어렵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그 스폰서님 막 험담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완전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실은요, 내 형제 라인이 잘 돼야지 나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내 형제 라인이 다 안 돼서 다 집에 들어가 봐요. 내 스폰서님은 어느 쪽 해야 될까요?
내 형제 라인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라인이 잘합니다, 잘합니다, 항상 잘 될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퀀텀 점프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배려뿐 아니라 내 비즈니스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만남과 술자리를 피한다. 네, 형제 라인과 개별적인 만남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 그랬어요. 옆집 아줌마와 앞집 아저씨가 둘이서 만나서 술을 먹는 거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전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뭐 부부 동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은 네, 가능한 술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이어서 배려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희생, 봉사, 나눔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등을 밝히다 보니까 내 앞길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비즈니스는요, 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 희생, 봉사, 나눔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막 그 올림픽에서 막 그 쇼트트랙 결승전을 하는데요. 내가 배려를 해갖고 상대방 선수에게 이 진로를 양보해야 될까요? 못하게 방해해야 될까요? 방해해야지 내가 금메달 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맛집 같은 데 보면은요, 절대 그 맛집의 비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디는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남들이 안 돼야 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직구 비즈니스는 반대예요. 직구 비즈니스는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알고 내 거는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직구 비즈니스예요. 직구 비즈니스는요, 다 형제 라인도 잘 되고 내 파트너도 잘 되고 또 스폰서님도 잘 되고 그럴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 희생, 봉사, 나눔을 하는 그런 직구퍼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 미인 대칭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는 좀 이게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인사해요. 경비 아저씨 만나면은 아유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수고 많으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요. 네, 식당에 가서도요, 식당에서 막 음식 나오면은 어머 너무 맛있어요, 여기 주방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먹어본 청국장 중에 최고네요, 막 이렇게. 그럼 막 서비스도 나와요. 네. 근데 하물며 영원히 함께할 내 파트너, 내 스폰서님들, 이런 분들께 당연히 미인 대칭 하셔야죠. 더치페이. 이 더치페이도 배려입니다. 우리는 자영업자잖아요. 내가 만약에 치킨집 차렸으면은 당연히 내가 전단지가 됐든 명함이 됐든 내 식사비가 됐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더치페이가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이제 안 돼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지 돼요. 이게 이제 이 배려 부분에 나온 거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다이아몬드에서 내 파트너들 다 밥 사줘도 돼.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없을 때는 또 이게 골드 사장님이 다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파트너 만나는 게 편안할까요? 좀 약간 부담스러울까요? 좀 부담돼요. 스폰서가 파트너 만나는 게 부담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설령 나는 돈이 많고 좀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이 더치페이를 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금전거래 하지 않는 문화,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말아야죠. 네, 특히 스폰서 파트너 간에 이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구 밖에서 빌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채권자한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직구 열심히 해서 돈 갚을 테니까 좀 소개 좀 해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직구 안에서는 금전거래 하지 않는다. 서로 배려하고 경청한다. 이 경청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3-2-1 법칙이라고 있어요. 3번 듣고 2번 리액션하고 1번 말해라.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참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리액션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호감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서도요. 잘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분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이분의 니즈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말을 할 때 딱 한 칼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막 그런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면은요. 다 얘기하고 나면은 나 이미 회원 가입돼 있는데요. 이런 분도 있고요. 네, 막 남의 다리 긁는 얘기, 막 거절 소스를 막 내가 스스로 막 제공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려하고 이제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뢰감 있는 비즈니스 복장. 네, 이 복장도 굉장히 중요한 배려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오면 신규분이 왔을 때 여기 좀 뭔가 있어 보여, 괜찮아 보여,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스폰서가 파트너 이렇게 후원을 갔을 때 스폰서의 복장, 굉장히 이거는 또 그 파트너와 신규분에 대한 배려죠. 우리가 초도 효과라고 해서 그 한 번의 그 첫인상 그것을 바꾸는 데는 한 200번 정도의 그런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신뢰감 있는 비즈니스 복장이 필요합니다.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 밝은 얼굴. 제일 예쁜 얼굴이 웃는 얼굴 아닌가요? 좀 얼굴에 질서가 없어도 웃는 얼굴이 좀 낫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너무 각지고 막 예쁜데 너무 쌀쌀맞고 냉기가 확확 돌면 사람이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낄까요? 웃는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웃는 거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원래가 울상인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이렇게 웃는 연습 네, 이렇게 웃는 연습 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바른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 마지막 부분 같아요. 참 우리가 이 말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 말 하나로요. 자기가 한 모든 공적을 다 없애버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 맨날 이렇게 막 후원하고 리크루팅하고 밥 사주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 아까 험담 비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이런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 조직을 흐트러버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스쿨 3덕을 한번 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스쿨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이거를 정말 하나라도 여기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해보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연습?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스쿨 그리고 이 3덕 이런 사랑과 용서와 배려 이런 거를 통해서 내 그 멤버십이 더 많아지고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앞당겨지고 또 영원히 성공이 지켜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